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은 한미 FTA 5주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 최양욱 교수님 모셨고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주제, 바로 한미 FTA 5년입니다. 빠르다. 반신년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5년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사실 그 5년 전을 떠올려 보면 그 5년 전 이전부터도 막 농민분들 좀 집회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고 물대포도 쏘고 그리고 뭐 맹장 수술에 900만 원 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 이게 공중부양 기억나시죠? 강기업 저 사무총장실에서 강 의원이 뻥 떠갖고 사무총장실 강기갑 의원이 공중부양 그다음에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회선진화법에 시발점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걱정했던 만큼의 결과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요, 사실 2012년 얘기가 아니고 2003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어떻게 하냐 중장기가 해서 2007년도에 1차 협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긴 5년을 지납니다. 재협상하느니 안 하느니 뭐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라 그래요. 그때 나온 게 5대 괴담. 네, 5대 기억나시죠? 뭐 농업이 폐업이 되고 아까 900만 원 하고 뭐 이 저 수돗물을 못 먹고 빗물을 먹는다 그러고 뭐 등등 했는데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5대 괴담을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5대 괴담을 한 언론사에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로 한국 농업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줄고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늘었습니다. 2%에서 7%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광우병 창궐에 대한 뭐 불안감도 있었지만 미국 하나도 없었고 소고기가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ISD가 한국 법제도 무력화시킨다 했지만 결국 소송은 한 건도 없었고. 그러니까 ISDS가 더 정확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직도 독소 조항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요. 미국 법 밑에 한미 FTA가 있고 FTA 밑에 한국 법이 있다. 그래서 ISDS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미국하고 4건이 있었는데 전혀 FTA하고는 상관없이 ISDS. 그래서 FTA와 관련해서는 0건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평가를 내려주세요. 뭐 그래서 이제 양측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뭐 서로 호혜적이고 상호 아주 뭐 좋은 결론을 났어요. 경제학자가요,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싸우는데요. 하나 아주 좋게 얘기하는 뭐 군말 없이 동의하는 게 국제 무역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좋은 면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도 좀 2.6%로 오르고, 미국도 우리나라의 8.6%에서 10%대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일자리도요. 뭐 트럼프가 자기 유세하는데 10만 개가 없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요 37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4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가 가서 미국에서. 그렇죠.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 한미 FTA가 그때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었지만 오히려 미국이 지금 불평등한 거다. 불만을 내비칠 정도로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맞아요. 2003년도에 우리가 FTA 할 때 2004년도에 바로 미국에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 이제 물살을 타면서 그때 사실 또 변수가 뭐냐면 요게 오케이 사인을 받기 바로 한 달 전에 반기문 외무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갑니다. 뭐 그런 이제 이 우여곡절을 이제 넘어서 가는데 상품 무역에서는 우리가 뭐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흐름이 나오네요. 그러나 서비스 무역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뭐 저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그런 개방을 원했고요. 좀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해가요. 2017년 법률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라 그랬냐면 셰일가스나 가스를 미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제 들여올 수 있는 네. 해가 2017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5주년을 맞이해서 또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네. 보고서를 냈잖아요. 네.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뭐 굉장히 나쁜 얘기도 몇 개 있지만 네네. 2페이지 가량을 해서 making significant progress라고 했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네네. 자기네들도 몇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우려되는 표현도 있었지만은 미국 측이나 우리 측이나 굉장히 좋은 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대미 무역 수지 적자와 서비스 수지 무역 수지 흑자와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를 나타낸 표를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표를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했을 때 계속 우리나라가 돈을 번다고 미국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품 수지를 봤을 때는 그건 사실은 맞는 이야기예요. 위에 하지만 있는 게 상품입니다. 서비스 수지까지 따져보자면 그렇게 많이 번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140억 달러 우리가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 한 가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률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전문 용어로 똔똔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것도 참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쪽 그 뭐랄까 그 방금 봤던 표에서 보셨다시피 이거는 단순히 이제 통계상 요것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뭐 일자리라든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일자리라든지 총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후보 때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야기한 게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감성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막 끄집어낸 거거든요. 딱 당선되고 실제로 딱 보니까 선거 때 이야기했던 것이 민망해진 거야 지금 상황이. 아니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유세 때는 한국 FTA 어디 가든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선이 되고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때리는 게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만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주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한국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주변부 돌려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일면 맞으신 말이고요. 이 요번에 나온 USTR 그 보고서가 지금 뭐 우리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336쪽짜리 보고서입니다. 근데 한미 FTA가 나쁘다고 한 거는 6줄밖에 없어요. 6줄이요? 6쪽. 그래서 그때 제일 눈에 띈 거는 중국, 나프타, 한국에서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5년간 2배 이상의 무역 적자가 커졌다. 그 외에는 눈길이 없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making significant progress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교역을 함에 있어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 미국 입장에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잘 팔았다는 거잖아요. 뭘 제일 잘 파는 거죠? 가장 그 호혜 상품으로서 우리가 효도 상품 승용차죠.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그렇죠. 이제 그 2012년 FTA 발효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산 자동차도 혜택을 받지만 지금 한국산 자동차 본격적으로 무관세 수혜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양쪽에서 다 이제 수혜를 본 거예요. 근데 한국이 훨씬 더 이렇게 한국이 굉장히 수혜를 받다. 예전에 비해서 대미 승용차 수출이 지난 5년간 평균 12.4%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산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8%, 4%고 지난해 완전히 철폐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54만 9천만 달러 수출했다. 그러니까 전체 대미 수출의 23.3%를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미국 보세요. 미국 좀 우리나라 승용차 수입한 거거든요. 많이 했네요. 37.1%예요. 미국도 결코 손해 본 건 아니에요. 양국이 서로 승용차에 관련돼서는 서로 잘 팔고 잘 사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요. 지난 5년간 누적 적자가 한 1,000억 대입니다. 근데 FTA로 인해서 생겨난 적자 20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상위 그 뭐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를 따지면 미국이 16개 FTA, 우리나라가 12개가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등치 크게 파는 이런 승용차를 반도체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저보고 FTA 뭐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은
네 마음대로 해. 한번 배짱 튀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미국이 지금은 필요해요, 저희를. 네. 협상이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그렇죠.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 누가 이기고 손해인데 장기간으로 크게 본다면 네.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미 FTA 선거 얘기했던 없는 걸로 해라고 해서 재협상해라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네. 밑에 이 실무자들은 그렇죠. 알죠.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거기서 결국은 뭐 재협상을 한다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로 가기보다는 거기서 또 무엇인가 주고받는 그런 딜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아니, 그래서 네. 지금 그 보고서에 나왔어요. 네. 네. 사실은 이제 3월 31일 날 정식 보고가 되는데 초안이에요, 이것도. 아, 네. 그런데 국권,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서 미국 국권을 수호하는 정책을 쓰겠다. 네. 그다음에 무역법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관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 네 번째가 이 다자 협상, 네. 양자 협상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포 301조, 네. 201조, 무역 확대법 이것들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뭐 FTA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자기네 주권을 수호하는 정책에서의 뭐 WTO나 다른 나라 정부에서 우리의 이런 조세 주권이라든가 어떤 무역 주권에 대해서 네네. 니네들은 밤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렇지. 그 대신 미국은 지금 역동성이 뛰어나고 4차 네. 산업 생태계를 복귀하고 있으니까 니네 여기 들어오려면 입장료 좀 더 내. 뭐 이 정도로 그게 이제 국경 조정세.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서로 FTA라든지 협상 이거는 어디까지 다 정치적인 의미가 함유가 돼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고 네.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는 우리 것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딱 보다 보니까 한미 FTA는 선거 때 이야기한 것만큼 이야기했다가는 실효성 못 얻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빠지는 거죠. 재협상 얘기는 뒤로 빠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왜냐하면 트럼프는 철저하게 장사꾼이에요. 장성현 그리고 네. 우리나라 5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나프타가 23년째 네. 되니까 거기는 좀 이제 협상을 바뀌게 됐어요. 왜냐하면 네. 멕시코의 그런 전력 이런 것도 독점이 이제 없어졌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젊고 네. 또 우리가 재협상이라는 5년의 재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미국이 선결 조건으로 네 가지를 걸었어요. 예. 스크린 컷오프 해제해라. 네네. 뭐 맞아요. 소고기 뭐 금수저 해제해라. 그다음에 배기량 규제하지 마라. 그다음에 네. 의약품권 재조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사실 그때 다 들어줬거든요. 네네. 재협상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더 배짱 튀기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보도를 볼 때에는 네. 나프타 재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한미 한미 FTA FTA 재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23년 된 거랑 5년 된 거랑은 그럼요. 바꿔야 될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죠. 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23년간 어. 멕시코의 사회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가 그게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국가 독점 이런 것들이 다 했기 때문에 뭐 전력 팔고 뭐 석유 네네. 팔고 이런 게 안 됐거든요. 지금은 할 수 있는 해야 그러면요, 됩니다. 지금. 교수님, 저희가 미국에게 너희 아마 이거 재협상하면 니네도 손해일 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예. 그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양국의 교역 규모가 만약에 FTA를 파기할 경우에 30억 달러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피해지만 30억 달러라는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꽤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너무 근데 30억 달러 너무 적은데요. 왜냐면 우리나라 1조 달러 하는 나라예요. 네. 무역 교역량이. 거기서 30억 달러면 달러면 뭐 0.3%? 네. 뭐 해.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무역을 무역으로 풀면은 네. 저 장사꾼 트럼프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랜드 바게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집어넣고 네. 예? 안보도 집어넣고 그래? 그렇죠. 좋아. 그러면 우리 싸다 안 할래? 음. 배짱을 튕기거나 우리 중국이 더 라오팡이요. 오래된 친구야. 우리 그쪽 갈래? 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무역을 무역으로만 딱 놓고 하면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백전백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이야기할 거 이제 네네. 소위 얘기해서
전체를 운용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왕에 이야기할게.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애 모든 사회 모든 부분이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아져서 FTA로 간다면은 거기에서 떡대내서 상품, 서비스 이렇게 얘기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더군다나 새로 대통령으로 된 트럼프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야말로 장사꾼인데 그 장사꾼을 대상으로 물건 하나 가지고 딜한다? 이거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 상품 자동차 딱 갖다 놓고 근데 있잖아 자동차 말고 부품이 있네 여기 들어간 전장이 있네 여기 반도체가 있네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거 만드는데 안보가 중요해 사드 뭐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딱 등장했을 때 그러면 트럼프는 이야기하죠.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 정도 하면 양해해 주겠지.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물밑 협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쪽의 리더십이 튼튼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관되게. 그렇죠.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큰 불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만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처별의 조율 문제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교부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을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메꿔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줄이고. 근데 뭐 미국을 보면 무역 대표부가 사실 부처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그렇죠. 갖다 그냥 거기서 뭐 하고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권한들을 많이 줬어요. 슈퍼 상공일주일 좀 뭐 보복 관세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들을 이제 의회에서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제왕적 대통령 되라 그래서 요새 또 분권까지 얘기 나오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외교에서는 뭐 총과 칼을 들고서 모든 역량을 모았을 때 외교는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림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상품 수지 적자는 FTA 발효 이후 2010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마지막 달에 미국 수출이 역대 최고치 기록한 가운데 하나를 세웠다. USTR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영환 장관이 그 미국 갔지 않습니까? 산자부 장관이 갔어요. 가서 만나는 게 USTR 무역 대표부를 만나야 되잖아요. 무역 대표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상무부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좀 어떤 전제 지식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무역 대표부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생각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대신 상무부는 말 그대로 하나의 부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역 대표부였지만 결국 만난 것은 상무부 장관을 만났더라. 뭐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로버트 라이사이저가 지금 지명을 됐는데 인준이 아직 통과를 못 됐습니다. 아직 4명이 남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뭐 대행이라든가 이번에 상무장관 만날 때 배석은 했더라고요. 스테븐 본이라고 배석을 했는데 사실은 3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무역 대표부, 그다음에 상무장관,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무역위원회 위원장. 누구냐 하면 나바로. 피터 나바로. 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왔어야죠.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만나는 것도 좋아요. 뭐 우리 재협상할 거 없다. 그치? 그리고 니네 재협상하고 싶으면 한국 와. 그리고 사드 한번 보여줄게. 등등 좀 배짱을 튀길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실탄들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다니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처럼 배짱이 좋아가지고 배짱튀기라는 얘기는 참 못하겠고 만나더라도 전략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고 협상을 하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영환 장관이 지금 나가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USTR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라도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하면서 인사하고 실제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랬으면 좋았는데 뭐 저쪽 다리 긁다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워서 사실 내 다리 긁어야 되는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 다리 긁다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앞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얘기라도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는 굉장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럴 때는 USTR 대표부, 무역대표부 대표 소관이니까 명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왔다고 했을 때 예.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역 수지 적자만 보지 말고 너희들 분명 서비스 수지 흑자를 내지 않았느냐. 이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상대방에서도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 쪽에서도 뭐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윌버 로스가 누구냐. 윌버 로스가 누구냐. 과연 그 이야기를 정말 들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느냐. 왜냐하면 그 윌버 로스가 파산의 제왕이라 불린대요. 파산의 제왕.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 회생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뭐 기업 구조조정의 전문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망해가는 기업을 저가에 사들여서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에 고가에 파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던 투자 전문가인데 문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절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수지 흑자를 너희가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해라라는 것을 과연 들어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네. 사실 민간에서 일을 했던 거하고 네. 공공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긴 네네. 하지만 트럼프 내각 자체가 백만장자들이고 그렇죠. 트럼프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긴 한데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공공성 추구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량성은 있을지언정 네. 그 미국의 이익이라든지 반하는 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그렇게 확 뒤집는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리더십이고 네. 한국의 리더십이고 리더십 대 리더십으로 만나는 것이다.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해석되죠. 그 윌버 예,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입니다. 예, 예. 로버트 라이사이저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2007년도에 네. 우리나라가 철강 미국에서 반덤핑 이제 그걸 맞습니다. 네. 그때 담당 변호사예요. 네, 담당면. 7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우리가 흔히 반덤핑 전문가라고 그렇죠. 많이 예, 얘기해요. 예.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해서 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FTA 뭐 하고 여기 무역 대표 보니까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지금 우리 철강 업계예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반덤핑 때리는 거 무역 대표가 대통령한테 직보하고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 봐야 되는데 세 사람이 아마 이런 뭐 어떤 조치를 내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네. 얘기를 해서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이런 게 있으니까 가자 말자 그렇게 정해질 것 같아요. 사실 외교를 함에 있어도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무부 장관만 만나는 것으로 좀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 무역 대표부 또 만나야 되고 무역위원회 여기도 대통령 직속이죠. 그럼요. 여기도 또 따로 만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측면에서 두 분에게 모두 좀 이야기를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예. 똑같은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단언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요. 기조가 어떻게 갔냐면요. 양자협상은 재협상을 뒤로 미뤘습니다. 네.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해서 손을 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기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네. 우리의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지금 법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그랜드 바겐 패키지를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 한미 FTA 하는 거는 저쪽에 우선순위에서는 굉장히 네. 뒤입니다. 그렇죠. 네. 앞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공부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 지금 사실 미국 평가에서도 큰 틀은 서로 윈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 쪼잔하게 세부적인 부분 딱딱 찍고 넘어가면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철강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이쪽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협상인지 뭐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미 FTA가 다시 큰 차원에서 재협상되고 파기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가지 네.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역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해서 역시 문제는 리더십이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정리할게요. 다음 주에 미국 한번 갔다 오시죠, 저랑. 가실까요? 방송 빵꾸 나이고.
저희 방송만 나와주신다면 저희는 어딜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그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한번 찾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다자간 무역이다. 네. 그것부터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국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호 초빙 교수님 그리고 최유한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